2026년 3월 라스타누라, 사우디아라비아. 새벽에 갑자기 경보가 울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터미널 중 하나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이 급히 밖으로 달려나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수백 킬로미터의 사막을 가로질러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부의 원천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달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정유소, 공항, 사람들이 잠을 자는 주거지역까지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한 주 만에 100개가 넘는 발사체가 쏟아졌습니다.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미국 군인 1명은 끝내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로 석유를 수출하는 송유관이 공격을 받아 하루에 70만 배럴이 그냥 차단됐습니다. 이란인들이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복 공격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협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세계 최대 석유 시설인 압카이크를 파괴했고 단 하룻밤 만에 사우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분을 삼키고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2026년 3월 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일어난 일은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밝혀졌을 때 중동을 수십 년간 지켜본 이들마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맞고 나서야 반응하게 될까요? 침묵이 언제 신중함에서 약함으로 바뀌는 걸까요? 꿋꿋이 버티는 것이 언제부터 미덕이 아니라 더 많이 맞으라는 초대가 되는 걸까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투자, 국제 공연, 관광의 중심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왕국의 미래를 경제, 비즈니스, 안정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결코 갈등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란이 하고 있던 일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란은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공격해서 대응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사일을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로 돌렸습니다. 이 지역 전역에 접해 있는 바다입니다. 그 전쟁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이웃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의 6개 모든 국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이 국가들은 분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라들이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그래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공격들은 상징적인 것도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격이었고 실제 목표를 향한 것이었으며 실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신형 미국 군용기가 사우디 군사기지 내에서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공중에서 격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멈춰있는 동안 이란 미사일에 의해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건 정말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이란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중립을 지킨 나라들도 미군 기지들도 그 누구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뭘 했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모함마드 빈 살만은 침착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다른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도 상황을 악화시킬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정중한 말로 공격을 비난한 뒤 그냥 넘어갔어요. 약해 보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2019년을 반복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차마 넘기고 유엔에 항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것 같았죠. 그리고 이란도 그렇게 믿었어요. 계속 공격했고 계속 드론을 보냈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들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또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대화였죠. 모하메드 빈 살만은 2019년의 침묵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란이 그 사건 이후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란을 2026년에 더 강하게, 더 대담하게, 훨씬 덜 두려워하며 다시 돌아오도록 용기를 준 것이었죠. 이번에도 왕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메시지는 훨씬 더 분명해질 겁니다. 마음껏 공격해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란은 한계에 도달했다. 잠깐만, 직접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나라는 매주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미군 병사 1명이 사망했으며 정유소는 불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대 뒤에서, 카메라와 공식 성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은 어떤 지도자도 내리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내 입지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란을 직접 이란 영토 내에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2026년 3월 말 사우디 왕립공군이 이륙합니다.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도 없이,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우디 전투기들이 영공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이란 영토 내의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의 주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격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자신이 했다고 알렸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개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고 필요하다면 다시 할 것이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란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고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으며 외교에 기대를 걸었던 그 나라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2026년 4월 초 아랍에미리트의 미라주 2000 전투기들 이 비밀리에 이륙해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란의 주요 석유 시설 중 하나인 라반섬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의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도 정유소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직접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수장은 전쟁 중에 적어도 2번 비밀리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포대와 이 장비를 운용할 이스라엘 인력을 아랍에미리트 영토 내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가 이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인들을 자국 영토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란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이란은 역사적으로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던 나라들을 자기 자신에 맞서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말보다 더 잘 설명해 줍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 주 동안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105기가 넘는 발사체를 쏘아보냈습니다. 드론, 미사일, 그리고 날마다 계속되는 끊임없는 폭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이후에는 그 숫자가 25발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물러섰습니다. 즉시였습니다. 공개 성명도 없었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물러섰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직접 공격을 중단하고
이라크 내 동맹 세력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타칼라에게도 대가가 있음을 떠올린 듯했죠. 왜냐하면 이란 같은 정부가 이해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건 외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중동은 이 전쟁 이전과는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했고 자국 영토에 미군 기지를 두었으며 만약 이란이 공격을 결심한다면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내에서 가장 힘센 이웃이 내 편인 것과 같았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미국 측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As bases estavam 그런데도 이란은 공격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 땅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방어 체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분석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은 것이죠. 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영토 내에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죠.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물러섰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공격을 묵묵히 참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 등 지역 내 모든 이들의 계산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는 질문은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비밀리에 이란을 공격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대응이 오히려 그 지역의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 전이라면 지금 구독하세요.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